어르신,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속으로는 억장이 무너지는데 입 밖으로는 한마디도 못하셨던 경험. 아들이 서운하게 말해도 에이, 내가 참지. 며느리한테 기분이 상해도 괜찮아. 내가 나이 든 사람이지. 남편이 무뚝뚝해도 저 사람 원래 저래. 어르신들 세대는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참는 게 미덕이고 참는 게 어른의 도리라고 배우셨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든든 백세 마음 든든 코너에서 드릴 말씀은 좀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그 참는 습관, 어르신 몸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화를 참으면 몸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화가 날 때 몸을 지키면서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어르신, 요즘 뒷목이 뻣뻣해지신 적 있으신가요? 별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머리가 지끈지끈하신 적은요? 혹시 이 증상들 혈압이 오른 거라고만 생각하셨나요? 맞습니다. 혈압이 올랐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혈압을 올린 범인이 뭔지 오늘 제대로 짚어드릴게요. 바로 억눌린 감정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감정과 혈압, 심장, 혈관의 관계를 연구해왔어요. 분노하거나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우리 몸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혈압이 순간적으로 치솟고 혈관이 수축하지요.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아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건강한 성인들을 나눠서 한 그룹에는 분노했던 기억을 8분 동안 떠올리게 하고 다른 그룹은 감정 중립 상태를 유지하게 했어요.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분노 기억을 떠올린 그룹은 실험이 끝난 뒤에도 무려 40분 넘게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어요. 혈관 내피세포가 뭐냐고요? 혈관 안쪽 벽을 감싸고 있는 얇은 세포인데요. 혈관이 필요할 때 넓어지고 좁아지게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이게 제대로 작동해야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는 건데 분노 하나로 40분이나 기능이 망가진 거예요. 8분 동안 화났던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요. 어르신들은 어떠세요? 8분이 아니라 몇 달씩, 몇 년씩 쌓인 서운함과 억울함을 가슴에 꼭꼭 담아두고 계신 건 아닌가요? 화를 잘 참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화를 폭발적으로 터뜨리는 것도 몸에 안 좋거든요. 그런데 핵심은 터뜨리느냐 참느냐가 아닙니다. 감정을 제대로 처리했느냐 아니면 계속 쌓아두고 있느냐예요. 분노가 만성적으로 쌓이면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화가 나면 뇌 속 편도체, 그러니까 감정을 처리하는 뇌 부위가 과하게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이게 골수에 신호를 보내서 염증을 일으키는 세포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만들어내요. 이 염증 세포들이 혈관 벽에 달라붙어서 찌꺼기, 전문 용어로는 플라크라고 하는 걸 만들기 시작합니다. 플라크가 쌓이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동맥경화가 생기고요.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심장마비,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화를 많이 내거나 반대로 화를 오래도록 쌓아두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혈관 질환으로 위험해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전 세계 32개 나라 1만 3천 명이 넘는 급성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국제 연구에서는 뇌졸중이 생기기 직전 1시간 안에 심한 분노나 격한 좌절감을 겪은 경우가 전체의 9%나 된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뇌졸중이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감정이 방아쇠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어르신들이 정말 중요하게 들으셔야 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렇다면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폭발하라고요? 아니요. 참으라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고 일상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몸으로 먼저 식히세요. 화가 확 올라오는 순간 그 자리에서 심호흡을 3번만 하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길게 내뱉고요. 숨을 내쉴 때 몸의 긴장이 같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서요. 이 단순한 동작 하나가 뇌의 편도체 반응을 가라앉히고 심박수와 혈압을 실제로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화가 났을 때 자리를 잠깐 피하는 것도 좋아요. 밖에 나가서 천천히 걷거나 마당이나 베란다에 잠깐 서 있거나 그냥 공간만 바꿔도 감정이 많이 진정돼요. 두 번째, 말로 꺼내세요. 상대방한테가 아니라도 돼요.
많은 분들이 화가 났을 때 상대방한테 직접 말하는 게 어려우세요. 특히 자식한테, 며느리한테, 배우자한테 나 서운했어라는 말이 입에서 잘 안 나오시잖아요. 그럴 때는 상대방한테 말하는 대신 혼자서라도 감정을 말로 꺼내세요. 혼잣말로 오늘 그 말이 서운했어. 나 억울했어라고 소리내어 말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일기나 메모에 써보시는 것도 아주 좋아요. 감정을 글로 쓰는 것만으로도 뇌에서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쌓인 스트레스가 실제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굳이 상대방한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감정이 내 안에서만 돌고 도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밖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평소에 감정 쌓이지 않게 틈틈이 비워주세요. 화나는 일이 생겼을 때만 감정을 처리하려고 하면 이미 늦을 수 있어요. 평소에 감정을 조금씩 비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크게 따라 불러보세요. 손자, 손녀 사진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좋아하는 드라마 보면서 실컷 울어도 돼요. 산책하면서 오늘 날씨 좋다. 저 꽃이 예쁘네 이렇게 좋은 것 하나씩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이런 일상의 작은 감정 배출구들이 쌓인 분노와 서운함이 폭발하지 않도록 혈관을 지켜줍니다. 어르신 화를 참는 게 미덕인 시대에 사셨어요. 그 세대를 사신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 감정을 꾹 눌러오셨는지 저는 알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화 조금씩 꺼내셔도 괜찮습니다. 폭발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슴속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수만 번, 글 한 줄. 그 작은 것들이 어르신 혈관을 지켜주고 심장을 지켜주고 결국 건강한 삶을 지켜줍니다. 지금 들은 이야기 남 얘기 같으세요? 아니면 혹시 내 얘기 같으세요? 화를 오래 참아온 분들에게 몸이 보내는 신호들이 있어요. 한번 체크해보세요. 잠들기 전에 낮에 있었던 서운한 일이 자꾸 떠오르신다면, 작은 일에도 가슴이 꽉 막히는 느낌이 드신다면, 별 이유 없이 두통이 잦아졌다면, 뒷목이 자주 뻣뻣하거나 혈압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면 이건 단순한 노화의 신호가 아닐 수 있어요. 쌓인 감정이 몸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르신들 세대가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사셨던 건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 시대 환경이 그랬던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쁘고 자식들 건사하기 바빴고 내 감정 돌볼 여유 자체가 없으셨으니까요. 그 시절을 버텨오신 어르신들이야말로 정말 강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르신 차례예요. 자식들 다 키워놨고 이제 좀 내 몸과 마음을 돌봐도 될 시간이 왔어요. 화 한번 내도 돼요. 서운하다고 말해도 돼요. 눈물 흘려도 돼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게 어르신 혈관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것, 그게 바로 100세까지 마음도 몸도 든든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어르신 주변에 화를 꾹꾹 참고 사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 한번 보여드리세요. 댓글에 나도 화 많이 참고 살았다고 써주시면 제가 꼭 읽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어르신들 마음이 든든해지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